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화영 씨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이규열 파트장을 숨기기로 모의한 자리에서 남자친구인 신동재 서울경찰청 경무과 경위도 데려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 아닌 시스템 관리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정당국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국정원장 지시 말씀을 코어로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연계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적으로 전투작전 부대인데 국정원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거듭 경위 파악이 안 됐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두고 김광진 의원은 이 부대는 북한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공격하거나 사이버상에 상시적으로 활동할 때 스크린하는 부대다. 그런데 자기 직원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24시간이 넘도록 추적하지 못하는 사령부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말입니다. 상호 간의 연계성을 추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관계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정리를 하면 그 국정원장 지시 말씀 사항을 코어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연계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대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성이 없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인원이 파견돼서 국정원에 직원이 가서 평시에도 운영을 하는 부대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 국정과 연계성이 있고 또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적인 행위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정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 400여 건이 어제 한겨레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의 민주당 오일영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북 심리전, 안보교육이라 포장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 불법 대선 개입이 숨어 있었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재앙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화영 씨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이규열 파트장을 숨기기로 모의한 자리에서 남자친구인 신동재 서울경찰청 경무과 경위도 데려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아닌 현직 경찰이 이 모임에 참석한 것이 국정원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어제 오후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동재 경위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신동재 증인이 김화영과 500통 이상의 통화 내역이 있었으나 실제로 김화영과 사귄다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맞죠?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말씀드리고 올라갑니다. 11월 초에 김화영이 자신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이정복과 또 이규열과 파트장과 그리고 또 한 사람과 함께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간 적은 있는데 그 은폐에 대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신동재 증인이 수서경찰서의 개포 파출소에 근무할 그 당시 수서경찰서에 이정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진선미 의원은 신동재 경위는 당시에 모의가 범죄 혐의 은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혹시 모르고 갔던 자리라고 해도 사후에라도 내용을 수서경찰서 수사파트에 알리거나 자체 보고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은폐한 점은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또 증인 선서를 거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제 국정감사 때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은 친북 정책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2월 9일 서울 중구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부설 이승만 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2회 이승만 포럼 관련 동영상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과연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정직하게 후진국에서 독재라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라는 유영익 위원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강연에서 유영익 위원장은 또 한국 역사에 이승만만한 인재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유영익 위원장의 당시 발언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역사상 이승만만한 인재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이승만의 16대 할아버지가 양녕대군이고 그 형님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그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근데 이 다른 사람 중에 이승만만한 인물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을 그동안 그 잘못 인식한 것은 이승만이 남긴 글이라든가 이 업적을 감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이 돼요. 국민들의 수준이 그 안목이 이승만의 그 업적을 어제 평가할 만한 수준이 못 돼가지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 아닌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정당국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자 보도에서 참여정부는 2008년 2월 정권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24일간 청와대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이지원 전자결제가 되지 않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의적 누락이 아닌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만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 결국 MB에게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전제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수심이 당초보다 깊은 6m가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행정부를 통한 간접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의 입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까지 검토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 다른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MB정부가 건설사들의 로비로 당초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사업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여론에 빌려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사업으로 바꾼 뒤에도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컨소시엄을 유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과 담합에 불만을 품은 일부 건설사를 달래기 위해 청와대가 입찰 방식을 조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운하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주도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직으로 나오기 전에 회장으로 재임했던 업체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아부어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4대강 사업이라는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감사원이 모든 국책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며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이며 사업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 감사원이 할 몫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의 말대로 감사원은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정치권과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우선 국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0년이 지난 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를 한들 그때 가서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검찰은 지난 7월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묻다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국회와 검찰이 반드시 묻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제어가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재허가 받지 못할 종편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방송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최근 이경재 위원장의 종편 숫자가 현행 4개의 절반인 2개가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발언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답게 언론 플레이가 능수능란하다면서도 이경재 위원장은 MB 시절 위원장과 확실히 온도차가 있으며 종편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다만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탈락시킬 종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함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고 남부지방은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3.8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